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역은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어요. 1번이라고 번호 달아볼게요. 알았죠? 그런데 가정과 결론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건 P가 가정이고 조건 Q가 결론인데, 이걸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각각을 부정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순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림 모양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not Q이면 not P다를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not P면 not Q이다를 쓰세요. 자, 이 네 개가 각각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제가 해놨냐면, 역과 대우라는 것은 그냥 상대적인 명칭이거든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서 어떤 게 어떤 거의 역이냐, 무엇이 무엇의 대우냐, 이런 관점이라고. 알겠니? P면 Q이다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역의 정의를 밑에다 써볼게요. 역이라는 건 뭐가 역이냐? 명제의 가정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뒤집은 것. 이에요. 이 역 명제는 원래 명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가 참인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배가 고프면 이게 가정이죠. 밥을 먹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볼까요?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말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배가 불렀는데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 별 상관없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대우입니다. 대우는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그냥 뒤집은 게 아니고 각각 부정하여 뒤집은 것입니다. 자, 대우 명제는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거든요. 하지만 읽어봤을 때,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하고, 하지만 읽어봤을 때 진짜 똑같은 뜻인 걸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잖아.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의 대우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 두 문장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다 뭐 이질을 하고 있으면 되게 듣기 싫죠. 무슨 말인지 알지? 차라리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해하기 편한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맞아요? 딱 문제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다가 이상하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대우로 고쳐가지고 이해를 해야겠구나. 둘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시라고 배우는 게 대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왜 똑같은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진리집합으로 한번 따라가 보죠. 알겠죠? 자, P면 Q이다. 1번 명제가 참이려면 어떤 상황이야 참이 되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돼야 돼요. 맞아요? 이것의 대우 명제는 누굴까요? 각각을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하여 뒤집은 3번이 대우가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3번은 이게 참이 되려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되잖아. 근데 집합에서 배웠지만 저 두 포함 관계는 같죠. 얘랑 얘랑 같지 않아요? 얘랑 같은 말이죠. 그쵸? 포함 관계가 같다는 말은 애당초 저 두 개의 조건 명제가 같은 명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박수를 좀 치고 싶은데 칸이 이쁘게 안 나오네요. 적당히 알아치세요. 알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마찬가지예요. Q이면 P단 영명제니까 질집합 Q가 P에 포함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P가 Q에 포함된다고 해서 Q가 P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얘도 이렇게잖아요.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죠. 얘하고 얘하고. 똑같죠?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얘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상대적인 명칭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뭐 얘는 꼭 여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1의 역이 2잖아요. 2의 역은 1인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의 역이 4예요. 4의 역이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3번 명제 여기 4라고 4번 명제 여기 3이고 알겠니? 같은 이유로 1번 명제 대우가 3이에요. 3번 명제 대우도 1이에요. 2번 명제 대우가 4고요. 4번 명제 대우가 2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상대적인 명칭이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몇 개만 적을게요. 2는 1의 역이에요. 3은 1의 대우입니다. 그리고 3은 4의 역이고요. 물론 4는 3의 역이죠. 4는 2의 대우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매끄럽게 얘하고 역이구나, 얘하고 대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적인 명칭을 얘기했고요. 명제, 대우와 참, 거짓의 관계도 자 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어떤 명제와 그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이 말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판정했다면 대우 명제는 다시 판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일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대우 명제가 참임을 확인했으면 원래의 명제가 참이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조건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상태로 참인 게 판정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만약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어떤 옵션이 있다. 그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해서 걔가 참인지를 보고 걔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증명법에 녹여낸 걸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제가 소개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역은 참과 거짓이 이거 반대라고 하는 정신당 놈들이 그게 아니에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는 말은 원래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일 수 있습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고 역이 거짓일 수 있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는데 역이 참일 수 있고요. 원래 명제도 거짓, 역 명제도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나 그 대우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그 명제의 역이나 역의 대우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네. 이걸 또 이제 한 번에 하려고 뒤에서 뭐 필연 조건이 충분 조건이 이런 얘기 또 할 거예요. 알겠죠? 네. 뭐가 좀 외울 게 많아요. 여기가 좀 귀찮아요. 네.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명제의 역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그럼 어차피 대우는 참 거짓을 판별할 필요 없겠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대로 참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필수니까 xy의 곱이 0이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죠. 그럼 이거 그냥 참인 명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우를 먼저 쓸까요? 왜냐면 대우도 똑같이 참일 거니까. 대우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이거 기억나? 저기 원래 명제를 보면 가정이 xy는 0이고 결론이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 그럼 결론인 x는 0 또는 y는 0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부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xy의 곱은 0이 아니다. 이게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참입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역을 써볼까요? 역은 x는 0 또는 y는 0이면 xy의 곱은 0이다. 이렇게 또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두 번째, x가 2고 y가 3이면 x 더하기 y는 5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고민해버리나? 충격. 예. 참이잖아요, 당연히. 참이잖아. 2 더하기 3 못하면 안 되죠. 예. 그럼 대우명제를 써보면 대우명제 참이겠죠. 대우명제 써볼까요? 뭐예요? x 더하기 y가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또는 y는 3이 아니다. 야, 이 두 번째 문장은 잘 읽어봐. 합이 5가 아니면 하나는 2가 아니거나 나머지 하나는 2가 아니거나 나머지 하나는 3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솔직히 이해 잘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가잖아. 알겠지? 근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대우명제가 있으니까. 대우명제 쓰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튼 이것도 참이 돼요. 그 다음에 역 명제는 x 더하기 y가 5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예, 합이 5라고 해서 꼭 2하고 3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1과 4일 수도 있고 뭐 마일과 6일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역은 거짓인 걸 지금 준 거죠. 그럼 세 번째 예전 쌤이 뭐 나눴을까? 원래 명제도 거짓, 역도 거짓인 걸 넣지 않았을까? 종류별로 내가 넣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이 0보다 크면
A는 음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거짓이죠. 그잖아. AX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어떤 실수니까 아무 실수나 생각하면 되는데 0만 아닌 실수를 생각하면 되겠어. 그지? X의 제곱은 0보다 클 거야. 근데 거기에 A를 곱한 게 0보다 크다면 A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야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명제도 틀렸을 텐데 대우명제는 어떻게 하냐? 결론이 누구예요? A가 0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정이 누구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해야 한다니까? 또 정신 못 차리고 어떤 실수라고 쓴 놈도 있어요. 어떤 실수를 부정하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라고 했죠? 예.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게 지금 대우예요. 그리고 대우도 당연히 거짓이겠죠. 이건 대우 명제인데도 딱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것도 거짓인 거 바로 알겠죠. 그렇죠? 명제마다 좀씩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역을 써볼까요? 역은 A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건데 음수를 곱해놓고 어떻게 이걸 양수로 만드니? 불가능하죠? 역도 거짓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참 거짓 참 거짓 거짓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봤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의 어떤 여부와 그 역의 참 거짓은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알겠죠? 자, 다음 3단론법인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3단론법이 3단론법 배워본 적 있어? 다른 데서? 수학 말고? 에?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뭐 존재한다 뭐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저 문돌이 아니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P이면 Q이다. 화살표 몇 줄? 두 줄이죠? 두 줄이 무슨 뜻이라고? 저게 참이라고 내가 니네한테 공표한 거야. P이면 Q이다. 참인 상태야. Q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게 성립하면 P이면 R이다. 이것도 성립한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인 조건 명제의 하나의 결론과 다른 하나의 가정이 같을 때죠. 자, 방금 뭐라고 했어요? 참인 조건 명제의 하나의 결론과 다른 하나의 가정이 같을 때. 맞아요? 이 둘을 이어서 새로운 참인 조건 명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명은 너무 쉽죠?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얘가 참이니까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되겠죠? 얘가 참이니까 진리집합 Q는 진리집합 P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따라서 아니야 R에 포함되겠지? R에 따라서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R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걸 뜻하는 명제가 얘죠. 얘. 그쵸? 그래서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활용을 해볼까요? 자, 5번 봐봐요.
P면 not Q이다가 참이었어. 근데 내가 이걸 3단원법을 쓰려면 이 not Q가 결론이니까 다른 명제는 not Q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야 되죠.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 뭐에 배웠어요? 대우 명제를 배웠잖아. 그럼 이건 not Q이면 R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럼 여기 연결됐지. 그럼 P이면 R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not R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처음 하는 거니까 써드리는 거지. 원래 눈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 P이면 not Q이다. 얘 어떻게 바꿔야 돼요?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연결되죠? 그럼 P이면 not R이다. 답이 2번이네요. 이해하겠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3, 4, 5도 판정해 볼게요. 알았죠? 자, Q이면 not P다가 있었어. 근데 여긴 P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엔 얘를 바꿔야 돼. P이면 not Q이다로. 그럼 얘랑 얘랑 연결되지? 그럼 P이면 R이다가 되는데 not P이면 R이다라고 썼으니까 틀렸죠? 이해하겠지? 마찬가지야. P이면 Q이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Q이면 R이다로 바꿔야 돼. 그럼 연결되잖아? 그럼 P이면 R이다가 있어야 되는데 not P이면 R이다니까 또 틀렸죠? 마찬가지로 얘는 아예 연결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죠? 5번 아예 연결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R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not R은 not Q 이게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그래도 선생님 어떻게 이거 풀어봐줘요 라고 하면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런 뜻이에요. 이 상황 그림을 그럼 뭔지 알아? 이렇게 R이 있는데 여기 P도 있고 여기 Q도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P면 Q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이용해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알겠지? 알았니? 자,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 친구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 심지어 문제집의 해설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날씨가 춥지 않으면을 P라고 하자. 제비가 돌아온다를 Q라고 하자. 이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논리가 아예 없는 인간이야? 이러지 말고 우린 AI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저 두 문장이 참이래.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오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게 있는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싶대. 야, 봄이 오면은 여기 있고 제비가 돌아온다는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니네 뭐 하면 돼? 꽃이 핀다하고 날씨가 춥지 않다를 연결해주면 돼. 그럼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는 명제가 있어야 돼. 근데 보통 그런 명제는 객관식 보기에 없어. 왜? 그거랑 뜻이 똑같은 대우 명제가 있어야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자, 그러면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의 대우 명제는 뭐야?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지? 그게 어딨니? 5번에 있네. 내 말 알아듣겠니? PQ 잡아가지고 이상한 짓 좀 하지마. 알겠지? 우린 충분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 알았지? 자, 넘어가고요. 이게 뭔데 선생님 이렇게 많이 비어있어요. 별로 안 어려워요. 쫄지 마시고. 알겠지? 근데 좀 외우지 좀 말고. 알겠어? 자, 봐봐. 첫 번째 충분 조건부터 설명을 해볼게.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제 조건 명제가 있을 때 조건을 지칭하는 말이야.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조건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무슨 말이냐? 자, 우리한테 P면 Q이다가 있어요. 화살표 두 줄이에요. 그러면 이미 참이란 뜻이에요. 에서 지금 P면 Q이라는 조건 명제, 즉 명제입니다. 명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라고?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 P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조건 Q를 지칭할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졸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자, 이해를 왜 못하냐? 이게 좀 짧게 줄이고 싶은 나머지 너무 내용을 생략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원래 무슨 뜻으로 생각한 거냐면 조건 P가 참이라는 사실은 조건 Q가 참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이게 왜 그런 뜻이죠? 조건 P가 참이라는 사실이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X에 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조건 Q가 참이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참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지? P가 Q에 포함된 상황이 되잖아. 자, 그럼 이 그림을 잘 봐. P가 있고 여기 이렇게 Q가 있으면서 전체 집합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그려줘야죠. 예. 이렇게 U가 있는데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조건 P가 참이잖아. 조건 P가 참이면 조건 Q가 참인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야. 왜냐면 조건 P가 참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만 가지고 Q의 참 거짓을 보겠다는 거거든. 내 말 무슨 말 이해되니? 무슨 말 이해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교 안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가와가지고 자네 우리 학교 학생인가?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 교복 입고 교훈 통과했잖아요. 지네 학교 학생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Q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동일한 명제를 가지고도 관계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밑에서 설명한 다음에 추가로 설명할게요. 알겠죠? 알았죠? 보통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따라갈게요. 두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은 저거 똑같이 P이면 Q이다를 쓰지 말고 Q이면 P이다를 쓸게요. 나도 왜 Q이면 P이다를 굳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P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가 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똑같아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럼 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냐? 이것도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 말이 좀 생략돼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 맞아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략된 내용을 제가 써볼게요. 알겠죠? 조건 P가 참이라는 사실은 조건 Q가 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표현을 해보면 Q가 P에 포함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위에 거를 그림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가져온다고 치면 이거 그대로 그리시면 안 돼요. PQ가 바뀔 거거든. 여기가 Q고 여기가 P가 된 상태거든. 맞아? 그럼 P가 참이라는 사실은 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여기 안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볼 건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연찮게 Q랑 겹치는 부분에 있는 애들은 Q도 참이 되게 하겠지만 Q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Q도 참이 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이런 느낌인데 아니 선생님 여기에 있는 애가 무슨 필요 조건이에요? 여기에 있는 애보다 낫잖아. 약간 그 뭐랄까 오디션 프로그램 통과하는 느낌인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아예 택도 없는 그런 느낌이고 여긴 약간 1차 면접 통과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또 통과밀로 들어오잖아. 그럼 Q도 참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P가 참이라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P조차 참이 되게 하지 못한 애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알았니? 진짜로 이해가 가니? 자, 진짜로 이해가 갔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게 또 이해가 갈 건데 지금 동일한 명제를 가지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납득하세요? 납득하겠어? 그렇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조건을 지칭하는 거니까 하나의 명제에서 P 관점으로 보면 충분 조건이고 Q 관점으로 보면 필요 조건인 거야. 이해되겠니? 같은 이유로 여기서도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명제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보통 교재는 그 P를 주어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명제를 자꾸 사용하더라고. 그리고 이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언어나 뭐 뉴스 기사나 책이나 이런 거 읽어봐도 씁니다. 수학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수학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뉴스에 보면 그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는 필요 조건이다.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근데 웃긴 건 세금 더 걷고 복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자,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조건입니다. 애석하게도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두가 좋은 성적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은 성적을 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충분히 납득이 되지? 딱 그런 뜻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거 논리력이 없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막 이런단 말이지. 야, 여기 화살표에서 출발하잖아. 출발 조건, 충분 조건이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 그 필요 조건은요? 야, 이게 좀 화살이 맞았어. 피가 나겠지 막 이러면서 필요 조건. 아, 진짜 없어 보인다. 제가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학생이 논리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해를 못한다면 외워서라도 문제를 풀 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고육지책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알겠죠? 네, 좋지 않고 방금 책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 의미를 좀 느끼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하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양쪽 화살표.
이건 일대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호가 이제 몹시 중요한데, 이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동치기호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호입니다. 동치기호요. 지금까지 니네가 이거 필요 없어서 안 썼던 게 아니라 그냥 안 배워서 안 썼을 뿐이야. 이제 배웠으니까 이 기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P이면서 Q일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방정식 처음 배우면 뭐 2차 방정식 같은 거 처음 배우잖아요.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이거 안 적어도 되니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거 인수분해 시키면 처음 배운 애들이 다 뭐하냐? 여기다 등호 쓰지 않냐? 그랬던 경험 있지 않냐? 니네 애들 등호 쓰면 안 되거든. 알겠지? 왜냐면 식을 다루다가 등식을 처음 다루니까. 그럼 밑에다가 그냥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지. 앞에 등호 쓰는 거 아니라고 배운 다음에. 맞아? 근데 이 앞에 사실 뭐가 생략돼 있냐면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못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 기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앞에 이게 생략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적은 식과 여기 적은 식은 동치미 아니고요. 네, 동치 하면 뭐예요? 같을 동자의 갑치자, 같은 의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식이다, 수학적으로 의미가 동일한 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기호가 어디서 오는 거냐? 필요 충분 조건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둘은 똑같은 조건이라는 뜻의 기호거든요. 이해하겠어요? 지리집합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조건이죠? 알았니? 그래서 너네가 사실은 등식을 변형할 때는 윗줄에 있는 식과 내가 방금 적은 식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의미가 동일한가를 생각하면서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않아요. 왜? 동치 기호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필요한 거 다 적으셨나요? 자, 남은 두 문제만 풀면 끝나니까요. 가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아? 물론 이거를 3단 논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나는 다이어그램이 더 좋은 것 같거든.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그럼 이렇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이렇다는 얘기잖아.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이렇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 친구들? 요 세 개에서 R이 Q에 포함되는데 S는 R에 포함돼. 근데 사실 Q는 S에 포함된대. 이게 무슨 말이지? 진리집합 Q와 R과 S가 서로 같아야만 이게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P는 Q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P가 있고요, 여기 Q이면서 R이면서 S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그럼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왜? P가 참이면 당연히 S는 참이니까. 참이에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렇죠.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R이 참이라고 해서 P까지 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맞는 말이죠.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Q와 S는 서로 같기 때문에 필요 충분입니다. 그래서 옳참.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 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 9번. XYZ가 복소수이고 ABC가 집합일 때 다음에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조건이란 말은 이 P가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진리집합 자체의 포함 관계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조건을 잘 뜯어봐야 돼. 자, 봐봐. 1번에서 조건 P는 뜻이 뭐야? X는 0 또는 Y는 0이지. 다이어그램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니? 자, Q는 뜻이 뭐야? X는 0 또는 Y는 0 또는 Z는 0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P에는 Z에 관한 조건이 없단 말은 Z가 모든 실수가 다 된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XYZ 복소수구나. 네, 복소수 조건이에요. XYZ 복소수고요. 네. 그러면 XY 곱이 0이면 XYZ는 0이라고 할 수 있지만 XYZ가 0이라고 했을 때 XY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Z가 0이면서 0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다시 얘기할게요. P, XY가 0이라고 하면 당연히 Q, XYZ는 0이 되죠. 근데 XYZ가 0이라고 해서 XY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Z가 0이면 그렇지 않을 거니까. 맞아? 그러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이건 사실 진리집합 보는 것보다 그냥 P가 참이었을 때 Q가 참인지를 보고 Q가 참이었을 때 P가 참인지를 보는 게 더 쉽고 빠르죠. 그러면 P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참이 아닌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했고요.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데 나중에는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만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누구는 누구이기 위한 충분 조건, 누구는 누구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알았니? 여러분과 내가 둘 다 오해할 여지가 없을 때 그냥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이것도 진리집합을 보는 것보다 X와 Y의 합이 실수이고 곱이 실수예요. 그런다고 해서 XY가 실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근데 XY가 실수면 합은 실수고 곱은 실수입니다. 야,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가 실수면 XY도 실수 아니에요? 이런 놈들은 복소수를 안 배운 거지. 그잖아. 켤레 복소수 가지고 더하고 곱하기 보면 둘 다 실수 나오잖아. 근데 각각의 복소수는 실수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P면 Q이다는 거짓이에요. P면 Q이다는 거짓이거든요. Q이면 P이다만 참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인 거지.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이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Q이면 P가 참이잖아요. 그죠? 근데 P이면 Q가 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발례를 좀 써놓긴 할게요. X가 2 플러스 I고 Y가 2 마이너스 I라고 하면 X 플러스 Y도 실수고 XY 곱도 실수지만 XY 각각은 실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P를 좀 더 구체화해 볼 수 없을까? P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A와 B와 C의 교집합을, 그러니까 A랑 B랑 C를 셋 다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가
B와 C의 교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Q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볼까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을 했더니 B와 C의 합집합이 나왔다라는 것은 A가 B와 C의 합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교집합에 포함되는 것과 합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교집합에 포함되면 반드시 합집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합집합에 포함되면 반드시 교집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만 참이 될 거냐면 P이면 Q이다 이것만 참이 될 거예요. Q이면 P는 참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무슨 조건이라고 해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